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참여연대에 가보면 그들이 고소 고발한 그러한 자료들을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자료 목록이 고소 고발 게시판의 경우에는 대략 한 540건 정도 있는데, 그것이 국가기관, 기업, 기타 여러 분야에 걸친 사건들이 두루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몇 가지 생각해 본 것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담이라는 만화 영화 이야기를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담은 주인공이 모빌 수트를 입고 싸웁니다. 중세 기사가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빌 수트는 신무기여서 갑옷이나 말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어떻든 이 모빌 수트를 입고 싸우는 전투, 거기에서 공정한 대결은 모빌 수트를 입은 A씨와 모빌 수트를 입은 B씨가 싸우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무기 대등의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싸울 때 공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의 방식은 그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들은 주인공이 모빌 수트 밖으로 나왔을 때 찔러 죽입니다. 인간은 그가 영웅이든 기사이든 누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빌 수트 밖으로 나오게 되면 약한 생물체에 불과합니다. 약한 개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약한 상태가 되었을 때 다수가 달려들어서 칼로 찌르는 것, 그것이 바로 참여연대의 방식입니다. 그 예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 이와 같이 그들이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일 때가 아니라 모빌 수트를 남겨두고 밖으로 나왔을 때 달려들어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참여연대의 방식이다. 나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참여연대가 하고 있는 사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모빌 수트를 입고 행했던 공무, 공적인 일, 그런 것들을 모빌 수트를 벗고 모빌 수트 밖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응징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사건을 지금 공무원일 때의 일을 공무원이 아닐 때 이와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죠. 과거 사건은 이런 경우에 당연히 모빌 수트 밖으로 나온 연약한 개인을 공격하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하고 있는 이 과거 사건, 그들 말로는 그것이 범죄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여연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참여연대는 비영리 시민단체 NGO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탐정제도도 없지요. 범죄 사건은 당연히
검찰이나 경찰 이러한 국가기관이 다루게 되어 있고 국가기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범죄 사건인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처리를 하게 되고 이러한 NGO, 시민단체 등은 국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래서 흔히 사회악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국가기관에게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태는 과거의 범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참여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조사하고 게다가 각 국가기관에 그것을 자기들의 뜻대로 처리하라고 주장하고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과거의 범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적폐라고 부르고, 적폐란 다시 말해서 과거의 쓰레기라는 뜻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참여연대가 조사하고 처리할 것을 요구한, 지시한 이러한 과거의 범죄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입니다. 원래 이 NGO라고 하는 그러니까 참여연대 이러한 기관은, 이러한 단체는 정부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른 위치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부를 비판하는 기능을 제대로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참여연대는 정부와 한데 붙어 있습니다. 한 통속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부를 비판하는 기능이 제로 상태로 되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육되는 돼지나 사냥개로 되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와 같은 NGO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바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이 70%, 그렇지 않은 국민이 30%,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참여연대와 같은 이러한 비판 기능을 해야 하는 이런 단체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70%를 비판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70%는 바로 자기 자신들이 되겠죠. 참여연대라든지 기타 이러한 비판적 기능을 해야 하는 그러한 단체들은 70%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비판적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이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의 그 활동이 바로 그것은 비판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이죠. 내부 통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문재인을 지지하는 70%, 거기에서도 현재는 비판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부분에 대해서는. 그뿐 아니라 조금 전에 보았듯이 과거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0% 여기에서는 현재와 과거가 있다고 했을 때 과거만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넓혀보면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언론기관들, 그리고 참여연대 같은 이런 단체, 또 속칭 좌파라고 부르는 그런 그 집단들, 이들이 비판 기능을 하는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언론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중에 70%에 해당하는 것은 제 눈의 안경이라고 자기들이 볼 때는 잘 됐다고 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휴업증이 되겠죠. 물론 그 안에도 현재에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 그것은 스스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부 통제가 있어서 하지 못하고 있겠죠. 나머지 30% 중에는 역시 제 눈에 보이는 부분만, 다시 말해서 내부 통제가 있는 현재를 뺀 제 눈에 보이는 그 과거 부분만 비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 좌파, 참여연대, 이러한 비판 기능을 담당해 왔던 그러한 그 집단들이 현재는 그 비판 기능이 휴업중이다. 그것을 언론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언론도, 언론 기능도 휴업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홍위병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나 날카롭게 비판을 하던 이들이 박수만 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얼굴에까지 얼굴이 예쁘다 곱다 하면서 그렇게 침을 발라가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참 쓸데없는 그런 집단들이다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비판 기능을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소금이라고 불러준다면 그러한 것들은 현재 멈춰서 있습니다. 그 시계가 2017년 3월을 나타내면서 그때부터 멈춰서 있는 겁니다. 참여연대가 내부 통제가 있다,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억압되어 있고 통제되어 있는 비판기구는 비판기구가 아닙니다. 단지 누군가의 도구로 이용될 뿐이지요. 그러나 참여연대의 그 구성원들이 워낙 비판을 하는 것이 태생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성에 미루어 볼 때 머지않아 내부자 고발이 터져 나올 것이다 하는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참여연대가 하는 일들이 어떤 그 색을 띠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지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고 자발적으로 국가를 지키는 일, 그리고 모두가 좋은 일, 화합하는 일,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비판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들은 법 때문에 피해를 보았든지 국가를 지켜야 하는 의무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 그러한 일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손해를 보았으니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라, 값을 치러라
하는 일, 그리고 상대방을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 감시하겠다, 어디 좀 들여다보자 하는 이런 일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하는 업무는 직업병, 직업은 아니지만 일종의 직업병 같은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일, 이상적인 것, 우리 모두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흔히 선이라든지 덕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항상 음지인 것이지요. 꽃이 피지도 않고 햇볕이 비치지도 않고 자기가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 납득하거나 참거나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눈을 부릅뜨고 누군가 그 복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업무상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들이 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과거의 것들입니다. 현재의 것이 아니고, 게다가 죽거나 분노하거나 지저분한 일이 거의 전부입니다. 꼭 나쁘게 이야기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곳에 있다 보면 그런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웅덩이가 있을 때 녹조가 끼어있는 이런 웅덩이 속을 막대기로 휘저으면 10중 8구 쓰레기만 걸려 올라오지요. 거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 참여연대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로 대거 들어갔다 하는 소식을 우리는 전해 들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면 청와대의 각종 그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참여연대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워낙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청와대 쪽을 살펴보기로 하지요. 현재 청와대는 적폐청산을 항상 입에 달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청와대의 업무인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란 과거 쓰레기 치우기라는 뜻입니다. 역시 참여연대의 병이 감염된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고, 현재가 없으니 당연히 미래도 없고, 또 증오, 원한만 증폭이 되어서 그것을 복수하고 있는 그러한 공정한 싸움이나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복수를 하고 있는, 모빌수트 밖에 나와 있는 약한 개인을 무리가 덤벼들어서 칼로 찌르고 있는 그러한 참여연대의 병이 청와대에도 감염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무식함 역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참여연대와 청와대는 혼인한 사이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동 역시 부창부수,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청와대는 이것을 하겠다 하고 써붙여 놓은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이 적폐청산인 것은 또 변함이 없죠. 적폐 치우기, 과거 쓰레기 치우기, 그들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제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운동선수가 아주 운동을 잘하는 운동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있을 때 그가 우수한 운동선수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위기를 잘 넘기고 해서 승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 감독에 기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잘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스포츠팀을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역시 그는 잘할 수 없을 겁니다. 선수에게는 선수의 능력이 있고 감독에게는 감독의 능력이 있고 스포츠팀을 운영할 때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위에서 아래로 그 방향이, 힘의 방향이 미칠 때가 있고 아래에서 위로 미칠 때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선수의 재능을, 선수의 능력을 지닌 사람은 아래에서 위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피라밋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피라밋의 아랫부분에 하층 부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물론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하는 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능력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 선수는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잘 보는 그런 사람이고 자기의 입장에 충실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선수에게는 자기 자신의 어떤 기술, 구사, 자기 자신의 어떤 방향 설정, 다시 말해서 그 개인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감독이나 팀의 운영자의 경우는 이들은 피라밋으로 치면 상층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명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어떤 특정 선수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선수의 움직임, 그들의 동선을 다 잘 보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팀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경기를 원만하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데 충실한 그런 사람이어야 하고 그들에게는 특별히 잘하는 어떤 선수, 특별히 어떤 어려움을 겪는 어떤 선수, 그것이 아니고 팀 전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변호사가 직업이지요. 그래서 문재인 변호사라든지 참여연대와 같은 그런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당연히 선수 타입입니다. 아래에서 위를 보는 사람이고 개인이 중요한 사람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라고 하는 것은 감독이나 팀 운영자 같은 타입이 어울리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들은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그런 철학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선수 타입인 사람들은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철학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지금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대단히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청와대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일은
위에서 아래를 바라다 보아야 하는,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보아야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문재인 변호사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으로 들어왔고 참여연대도 거기에 합류했고, 그런데 이들의 철학이 개인이 중요하고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철학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면 문제는 항상 정부에 있었죠. 그래서 현재 이 적폐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과거의 쓰레기, 그들이 말하는 과거의 쓰레기들은 전부 정부에 있는 것이고 공무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폐청사는 누가 해야 합니까? 결국은 현재의 정부에서 해야 하고 현재의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려져 있다시피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통령이 바뀌면 같이 나가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공무원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고, 결국은 자기 동료를 죽이는 일이고, 심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런 일입니다. 잔인하고 안 됐고 그런 일인데, 그런 면에서 현재 정부는 일종의 내전 상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되는 일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청와대의 모빌수트,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참여연대에서 대거 들어가고 또 다른 데에서도 들어가고 해서 청와대의 모빌수트에는 문재인, 참여연대, 기타 모두가 한꺼번에 다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조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모빌수트를 타기 위해서 출발한 그때가 이미 20년도 전이기 때문에 20년 훨씬 전에 출발한 그런 노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건담 기술은 쉴 새 없이 진보합니다. 끊임없이 신가다, 신형이라고 하는 건담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은 신가다 모빌수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의 기술, 문재인과 그들 일당의 20년 전의 기술, 이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 그리고 문재인과 그 일당들의 30년 전의 이념, 이 구닥다리 이념, 시대에 뒤떨어진 철학, 이것으로는 신가다 대한민국의 건담을 조종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모빌수트만 진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담을 보면 모빌수트에 타는 인간도 진보합니다. 바로 뉴타입이라는 그러한 인간이 나타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는 고도의 논리력을 갖춘 뉴타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인민재판과 같이 희생자를 광장 한가운데 세워놓고 처형함으로써
군중을 입 다물게 하는 이러한 공포정치 또는 사상을 통제하고 자유를 통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오늘날의 국민들, 그들은 문재인류의 공포나 위협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이길 수 없다 하는 말이 있듯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흘러간 시대의 인물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아마 열심히 노력하고 배워서 워드를 칠 줄 알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20대, 30대, 그리고 뉴타입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은 태어나면서 그냥 워드 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본이 다른 것이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런 국민과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적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와 같은 NGO 대재벌은 그것도 재벌입니다. 그 속성상 해체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 비판 기능을 담당하는 NGO가 청와대와 합체되어 있다, 밀착되어 있다. 결국은 그 인물들이 거기에 대거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인민재판도 이제는 멈추고, 그리고 국민을 사상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깨트리는 그와 같은 행위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